선배님은 혹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지요?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은 가만히 있고 저 하늘의 별들이 움직인다고 믿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그것은 의심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였지요. 하지만 어느 날 누군가 나타나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그를 미치광이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진리라는 것은 이처럼 영원할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완전히 뒤집혀 버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상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상식이 깨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삶을 바라봐야 하는지 나누어 볼까 합니다.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름은 토마스 쿤입니다. 이름조차 생소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가 세상에 던진 단어 하나는 우리 모두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바로 패러다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은 뉴스나 신문에서 너무나 흔하게 듣는 말이지요. 시대의 패러다임이 변했다거나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들 합니다. 도대체 이 패러다임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세상을 이토록 흔들어 놓은 것일까요? 시간을 거슬러 1947년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에 아주 똑똑하고 촉망받는 25살의 젊은 물리학도 토마스 쿤이 있었습니다. 그는 물리학에 푹 빠져 있던 천재였습니다. 세상은 수학과 물리 법칙으로 딱 떨어지게 설명될 수 있다고 믿었지요. 과학은 매일매일 지식이 벽돌처럼 차곡차곡 쌓여서 마침내 완벽한 진리의 성을 쌓는 위대한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그는 학교의 부탁으로 대학생들에게 과학의 역사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 도서관 구석에서 오래된 책 한 권을 펼쳐 들었지요. 바로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물리학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어 내려가던 젊은 쿤의 미간이 찌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 중 한 명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소리를 써놓은 것일까요? 물건이 떨어지는 이유가 그 물건이 자신의 고향인 땅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본성 때문이라니요. 현대 물리학을 공부한 쿤의 눈에는 그저 어린아이의 헛소리처럼 보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저 운이 좋아서 유명해진 가짜 학자였을까요? 쿤은 창밖의 뜨거운 여름 햇살을 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며칠을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그 오래된 책을 붙잡고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의 머릿속에 번쩍하고 번개가 쳤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가 세상을 바라보던 안경의 색깔이 달랐을 뿐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의 사람들은 세상을 목적과 생명력으로 가득 찬 곳으로 보았습니다. 그 시대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명은 너무나 완벽하고 아름다운 진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뉴턴 이후의 현대인들은 세상을 기계처럼 차가운 법칙으로 돌아가는 곳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낀 안경과 고대인들이 낀 안경이 달랐던 것이지요. 이 깨달음은 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앞길이 창창한 물리학자의 길을 과감히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과학의 역사와 철학을 연구하는 낯선 길로 뛰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연구실에 틀어박혀 침묵하며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1962년 마침내 한 권의 책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과학혁명의 구조입니다. 이 얇은 책 한 권이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쿤은 이 책에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생각을 완전히 부숴버렸습니다. 선배님께서는 과학이 어떻게 발전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우리는 보통 어제보다 오늘 더 똑똑해지고 하나씩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면서 진리를 향해 한 계단씩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저금통에 동전을 하나씩 모으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쿤은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과학은 그런 식으로 얌전하게 발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학은 한 계단씩 오르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지진이 나서 땅이 뒤집히듯이 혁명적으로 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쿤이 가져온 마법의 단어가 바로 패러다임입니다. 패러다임이란 어떤 시대의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공통적인 틀이나 안경을 말합니다. 한 시대의 학자들은 모두 같은 모양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봅니다. 이 안경을 끼고 있을 때는 모든 문제가 아주 잘 풀립니다. 쿤은 이것을 정상과학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이미 그림이 다 그려진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처럼 평화롭고 안정적인 시기입니다. 학자들은 주어진 규칙 안에서 열심히 퍼즐을 맞추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도무지 맞춰지지 않는 이상한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씩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실수를 탓합니다. 내가 계산을 잘못했나 보다 하고 넘어가지요. 하지만 이런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이 자꾸만 쌓여갑니다. 기존의 안경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얼룩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때 학자들은 깊은 불안감에 빠집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평생을 바쳐 믿어왔던 세상의 법칙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를 쿤은 위기의 시기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하며 어떻게든 찢어진 틈을 기워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하지만 낡은 옷은 기워 입을수록 더 크게 찢어질 뿐입니다. 마침내 낡은 안경을 벗어던지고 완전히 새로운 안경을 쓰는 젊고 대담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세상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 버립니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태양이 중심이라고 외쳤던 코페르니쿠스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두 패로 나뉘어 격렬하게 싸우기 시작합니다. 옛날 안경을 낀 사람들과 새로운 안경을 낀 사람들은 서로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바라보는 세상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지요. 결국 시간이 흘러 낡은 안경을 고집하던 나이든 학자들이 세상을 떠나고 새로운 안경을 낀 젊은 세대가 주류가 되면서 세상은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쿤이 말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낡은 지식이 쌓여서 새로운 지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낡은 세계관이 완전히 죽고 새로운 세계관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은 발전이 아니라 혁명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 주장이 세상에 나왔을 때 학계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엄청난 비난과 분노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당대 최고의 철학자로 불리던 칼 포퍼 같은 사람들은 쿤을 맹렬하게 공격했습니다. 과학이 이성과 논리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니 당치도 않다며 화를 냈지요. 마치 종교가 바뀌는 것처럼 과학이 변한다고 말하는 쿤의 주장은 평생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과학에 바쳐온 사람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모욕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너의 말대로라면 과학적 진리라는 것은 결국 시대의 유행에 불과한 것이냐며 비난했습니다. 쿤은 이 쏟아지는 비난 속에서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결코 과학을 깎아내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는 과학이 얼마나 인간적인 활동인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인간이기에 틀에 갇히기도 하고 인간이기에 용기를 내어 새로운 틀을 깨고 나오기도 한다는 그 역동적인 생명력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토마스 쿤은 평생을 오해와 싸우며 외롭게 학문의 길을 걸었습니다. 1996년 그가 74살의 나이로 조용히 세상을 떠날 때까지도 학계의 논쟁은 끊이지 않았지요. 하지만 그가 남긴 패러다임이라는 이 작은 씨앗은 과학을 넘어 경제와 정치, 그리고 예술과 우리 삶의 모든 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세상을 패러다임이라는 단어 없이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선배님, 우리는 지금 토마스 쿤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 위대한 학자의 철학이 우리 시니어들의 삶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의 궤적을 한번 가만히 되돌아보시지요.
선배님들께서 젊은 시절 청춘을 바쳐 살아왔던 세상은 분명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땀 흘려 일하고 밥 한 숟가락 덜 먹으며 자식들 뒷바라지하는 것이 정답이었습니다. 이웃집 숟가락 개수까지 알며 정을 나누고 어른의 말씀은 곧 법이요 진리였던 세상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던 정상 과학의 시기이자 우리의 패러다임이었습니다. 그 단단한 믿음이 있었기에 우리는 가난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한강의 기적을 일궈내고 이 나라를 이렇게 일으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선배님들께서 쓰셨던 그 안경은 그 시대에 너무나 훌륭하고 위대한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손편지와 따뜻한 전화통화 대신 차가운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은행에 가서 돈을 뽑으려 해도 기계가 앞을 가로막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려 해도 화면을 터치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바쳐 익혀온 삶의 지혜와 공식들이 어느 순간 들어맞지 않는 이상한 일들이 자꾸만 벌어집니다. 우리가 믿어왔던 가치관이 흔들리면서 때로는 깊은 상실감과 서운함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 같고 내가 시대에 뒤떨어진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토마스 쿤의 시선으로 지금 이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것은 결코 선배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선배님께서 살아오신 방식이 틀렸거나 가치가 없어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단지 세상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을 뿐입니다. 과거의 낡은 지도가 틀린 지도가 아니라 그 시대에는 가장 완벽한 지도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는 지형이 바뀌어 새로운 지도가 필요해진 것뿐이지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천동설을 버리고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지동설을 받아들이기까지 인류는 수백 년의 끔찍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하물며 수십 년 동안 내 몸에 새겨진 인생의 지도를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것은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또 한 번의 위대한 혁명을 겪어내고 있습니다. 선배님은 그 누구보다 강인한 세대입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의 상흔 속에서 아날로그 시대를 거쳐 지금의 최첨단 디지털 시대까지 우리는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많은 패러다임의 변화를 온몸으로 통과해 온 산증인들입니다. 흑백 텔레비전을 보며 신기해하던 소년소녀가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며 전 세계와 소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선배님의 삶 자체가 위대한 패러다임의 혁명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너무 마음 아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식들이 혹은 젊은 세대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해서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단지 새로운 시대의 안경을 끼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의 안경과 우리가 써왔던 안경이 다를 뿐 둘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평생을 끼고 있던 익숙한 안경을 잠시 이마 위로 올려두고 젊은이들이 낀 새로운 안경을 한번 호기심 어린 눈으로 빌려 써보는 것은 어떨까요? 토마스 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에서 옛사람들의 훌륭한 세계관을 발견하고 경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또 다른 삶의 재미와 활력을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황혼기라는 것은 무언가를 잃어가는 시기가 아닙니다. 내가 평생 쥐고 있던 낡고 무거운 패러다임을 하나씩 편안하게 내려놓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집착 없이 텅 빈 마음으로 끊임없이 변해가는 세상의 흐름을 마치 강물이 흘러가듯 여유롭게 바라보는 지혜의 시기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화는 곧 살아있음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토마스 쿤이 말했던 과학혁명은 결국 낡은 것을 버리는 고통 속에서 새로운 진리가 태어나는 찬란한 축제였습니다. 선배님의 남은 인생 또한 낡은 틀에서 벗어나 홀가분하게 자유로워지는 아름다운 혁명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이 영상이 선배님의 마음속에 작은 위로와 새로운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선배님의 인생에서 겪으셨던 가장 큰 패러다임의 변화는 무엇이었는지요? 댓글로 선배님의 소중한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저에게 큰 기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